호우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작은 단독주택, 낡은 대문은 삐걱거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주인공 은주 가명은 홀어머니 정순과 함께 살아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모녀는 서로의 버팀목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어린 시절 은주는 늘 엄마는 내 전부야 라며 자신 있게 말했고, 정순 역시 남편의 빈자리를 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웠다. 은주는 성실하고 반듯한 성격으로 자라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박한 보람을 느꼈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나누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삶이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은주는 어느새 30을 넘겼다.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사교 모임에 나가면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은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홀로 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다. 결혼을 한다면 과연 어머니를 홀로 두어야 하는 걸까? 그런 은주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훈이라는 남자는 깔끔한 인상과 젠틀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은주보다 2살 많았고 한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무엇보다 집안이 탄탄했다.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은주의 따뜻하고 수박한 성품을 좋아했다. 은주 역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마음을 열었다. 연애가 길어질수록 은주는 혹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친구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 정수는 신중했다. 은주야, 사람을 볼 땐 집안보단 마음을 봐야 한단다. 부유한 집안일수록 며느리를 따지는 법이야. 은주는 그 말을 흘려듣는 듯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래도 지훈이 자신을 아껴주니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어느 늦은 밤, 은주는 거울 앞에서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나도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자신과 어머니 사이의 균열을 불러올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훈과의 만남이 무르익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은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어머니 정순을 지훈에게 소개했다. 그날 저녁 작은 밥상 위에는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올려졌다. 된장찌개, 제철 나물, 손수 담근 김치까지. 정순은 낯선 사위감을 앞에 두고 조금은 서툴게 웃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은주 좀 잘 부탁해요.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잠시 머뭇거리며 음식을 맛보았다. 평소 호텔, 뷔페나 고급 레스토랑에 익숙한 그에게 소박한 시골 밥상은 낯설었다. 그가 젓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만 머뭇거렸다. 며칠 뒤, 이번에는 은주가 지훈의 집에 초대되었다. 대저택의 현관부터 은주의 발걸음은 위축되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정원에 가꿔진 장미꽃까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지훈의 어머니 윤정은 처음부터 은주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보다 의심이 더 깔려 있었다. 은주 양, 집은 어디라고 했지? 네, 작은 단독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윤정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뭐, 홀어머니와? 짧은 말 끝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묻어났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정은 은주의 말보다 그 배경을 캐묻는 데 집중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결혼 후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건지. 은주의 대답은 늘 부족한 듯 들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다. 지훈아, 혹시 너네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건 아니지?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어 보였다.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둘만 잘하면 돼. 하지만 은주는 알았다. 지훈의 말이 위로이자 회피하는 것을. 윤정의 눈빛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뿌리 깊은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후, 은주는 친구와 차를 마시며 며칠 전 상황을 털어놓았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걸까? 왜 그렇게?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데리고 노는 건지 확실히 봐야 해. 너 결혼하기 전에 진짜 생각 잘해야 된다. 그날 밤 은주는 어머니에게도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다 말았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수는 딸의 표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정수는 다만 조용히 말했다. 은주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혹시라도 너를 낮추는 사람이라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이미 생기고 있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웨딩홀에 화려한 샹들리에와 끝없이 늘어선 하객들, 그리고 반짝이는 은주의 드레스. 모든 것이 은주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다. 사람들은 좋은 집안과 결혼한 은주가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다며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다. 정수는 작은 한복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봤다. 딸의 행복을 위해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슬픔이 묻어났다. 사위 집안에서 굳이 자리를 크게 마련해주지 않았고 홀어머니라는 이유로 시댁 어른들과 가까이 앉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은주는 큰 저택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편안해졌다. 넓은 거실, 호텔 같은 침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가사 도우미까지. 은주는 스스로가 마치 상류층의 일원이 된 듯한 착각 속에 살았다. 하지만 그만큼 어머니와의 거리는 멀어졌다. 은주야, 주말에 얼굴 좀 볼 수 있니? 정순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은주는 늘 바쁘다는 이유를 댔다. 엄마, 이번 주는 시댁에 식사 자리가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은 점점 길어졌다. 지훈 역시 은주의 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내 엄마는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체면도 있고 괜히 다른 친척들이 뭐라고 하잖아. 은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그날 밤 정수는 홀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다. 텅 빈 자리를 바라보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딸이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텼는데 막상 딸이 행복할수록 자신은 점점 고립되는 것만 같았다. 한편 은주는 새로운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너희 집은 집안이 좋아서 든든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은주는 은연중에 뿌듯함을 느꼈다. 심지어 가끔 어머니를 떠올리면 혹시 지운 말대로 우리 집안이 부족하게 보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스쳤다. 어느 날 정순이 반찬을 싸들고 은주의 집을 찾아왔다. 오랜만에 딸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마주친 지훈의 표정은 싸늘했다. 하!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안 그래도 손님도 와 있는데. 정수는 당황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미안하네. 그냥 은주 얼굴이나 잠깐 보고 은주 좋아하는 반찬 좀 주려고 했지. 그때 은주가 거실로 나왔다가 대문 쪽에서 엄마와 지훈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지훈의 눈치를 보며 대문으로 달려나가 서둘러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엄마, 다음에 미리 말하고 와. 나 지금 좀 바빠. 정수는 반찬 봉투를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걸음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은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았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한 지 2년 은주와 지훈 사이에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다. 처음엔 조급해하지 말자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위의 시선은 무거워졌다. 특히 명절마다 시댁 식탁은 은주에게 고통의 자리가 되었다. 아니,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젊은 애들이 뭐 하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 윤정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은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서서히 타들어갔다. 은주야, 병원은 가봤니? 네, 검사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윤정은 비꼬듯 웃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애가 안 생기니? 그럼 우리 지훈이 문제라는 말이니? 빨리 다른 병원 가봐야 할 거 아니니?
지훈도 처음에는 은주를 감싸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변했다. 솔직히 나도 답답해. 우리 집안에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너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냐?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데 뭐? 내가 부족한 거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은주의 가슴을 베었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도 지우는 은주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 문제는 은주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은주는 혼자 산부인과를 전전했다. 초음파 기계의 차가운 탐촉자가 배를 훑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의사는 늘 말했다.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해 보세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주는 오히려 더 괴로웠다. 문제는 없는데 아이가 없다는 건 곧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정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은주야,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은주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 눌렀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정수는 답답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딸이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밤마다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삼켰다. 새벽까지 불을 켜둔 채 한숨만 내쉬다 지쳐 잠들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자던 지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울어? 울면 뭐가 달라져? 제발 좀 그만해.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다. 이 결혼 생활에서 점점 더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을. 끝없는 검사와 병원을 전전한 지 몇 달째 은주는 지쳐 있었다. 의사들의 대답은 늘 같았다. 부인 쪽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진료 기록지였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펼쳐본 순간 눈에 들어온 글귀는 은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정액 검사, 결과 무정자증 에조스페르미아. 은주는 두 눈을 의심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뭐야? 무정자증이라고. 지훈이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수모와 구박, 그리고 시댁의 비난이 모두 떠올랐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탓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훈이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은주는 지훈을 다그쳤다. 지훈 씨, 이게 뭐야? 당신 검사 결과잖아. 지훈은 잠시 얼어붙더니 고쳐강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왜 그걸 봐? 함부로 내 물건을 뒤지면 어떻게 해? 이걸 왜 숨겼어? 왜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겼어? 왜 다 내 탓이라고만 한 거냐고. 지훈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어차피 내가 못 낳는 거잖아. 내 체면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알리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어? 그 말은 은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 남편이 사랑이 아닌 체면 때문에 진실을 숨겼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치밀어 올랐다. 며칠 후 은주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사실 남편분도 저희 병원에서 검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아시겠지만 무정자증이 맞습니다. 유전적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치료가 어렵죠. 은주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억울하게 욕을 먹고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이 결혼은 끝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낼 수는 없어. 나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진실을 숨긴 채 나만 탓한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그날 이후 은주의 눈빛은 달라졌다. 은주는 진실을 알았지만 시댁은 여전히 그녀를 몰아붙였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는 언제나 은주의 몫이었다. 윤정은 대놓고 말했다. 이제는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지훈의 앞길을 막는 것밖에 더 되니? 식탁 위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동의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지훈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남편을 꿰뚫고 있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은주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더는 버틸 수 없어. 내가 우리 집안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 아이도 없잖아. 그 순간 은주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지훈이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을 내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고통이 억울함으로 치밀어 올랐다. 며칠 뒤 은주는 시댁의 강요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려갔다. 준비된 서류는 이혼 합의서였다. 위자료도 없었다. 오히려 지훈 측은 마치 은주가 사기 결혼을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 이런 건 사기지. 윤정의 차가운 말에 은주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진실은 내가 알고 있어. 반드시 밝혀야 해. 밤에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나 버려졌어. 나 혼자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정수는 딸의 등을 꼭 감싸 안았다.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그들이 너를 짓밟아도 세상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 은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심의 기운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를 내밀었다. 저 이혼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숨겨온 진실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싸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치열했다. 지훈 측은 끝까지 은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원고는 혼전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사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고의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마치 모든 것이 은주의 잘못이라는 듯. 하지만 은주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장님, 이것이 피고의 진료 기록입니다. 피고는 결혼 전 이미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사기 결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외쳤다. 그건 오래된 기록일 뿐이야. 잘못된 검사였다고. 그러나 은주의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여기에는 재검사 결과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강행했고 원고에게 모욕과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재판장은 날카롭게 지훈을 노려보았다. 피고, 사실입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윤정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수모와 억울함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시간이 왔다. 며칠 뒤 내려진 판결은 은주의 완전한 승소였다. 피고는 혼인의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일체를 지급하라. 은주는 판결문을 손에 쥐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번 눈물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윤정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라했다. 법정 밖에서 은주는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향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길, 낡은 대문이 있는 작은 집.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정순이 반갑게 달려나왔다. 은주야, 엄마, 나 이겼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품에 안겼다. 이번엔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었다. 오직 진실과 해방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은주는 지훈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정리하며 가장 먼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았다. 크고 화려한 저택은 아니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였다. 정수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이렇게 큰 돈을 내가 혼자 받아낸 건데 엄마한테까지 쓰면 안 되지. 그러자 은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 이 돈은 원래 우리 둘이 받아야 할 거였어요. 나 혼자서 견딘 게 아니라 엄마까지 함께 아팠던 거잖아요. 정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그래도 너를 원망하기보단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랐어. 나 알아요, 엄마. 그런데 나 엄마를 무시했어요. 시댁 눈치 보면서 엄마보다 그 사람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으면 된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았다. 은주는 직장으로 복귀하며 일에 몰두했고 어머니와는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다녔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과일을 고르고 동네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나눠 먹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러 은주는 마침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다. 언젠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 몰랐지만 지금은 서두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바로 어머니와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창문 너머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은주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고등어를 굽고 김치를 꺼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은주는 문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정수는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은주야, 나도 사랑한다.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창밖의 노을은 점점 어둠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집 안에는 오랜만에 밝은 빛이 환히 켜져 있었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사랑, 우정, 배신 속에 숨겨진 반전과 실화를 모아 많은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놀라게 할 시니어 드라마 컬렉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